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1호 코파일럿 강사 최재용입니다. 오늘은 일단 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코파일럿을 그것도 그냥 코파일럿이 아니라 MS365 코파일럿을 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MS 코파일럿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그냥 코파일럿을 쓰면 업무 효율화가 될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몇 달 전부터 이제 그 영어 버전일 때부터 가입을 하고 우리 TFT 만들어가지고 같이 또 가입하고 막 공부하던 중에 4월 30날 드디어 한글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MS365 코파일럿은 뭐 작년부터 계속 유튜브에 이걸 쓰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서 작성이나 뭐 여러 가지 된다라고 하셔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MS 코파일럿 쓰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자동으로 문서를 생성해줘요. 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보고서나 이메일이나 이거를 네, 그냥 우리가 챗GPT를 쓸 때는 프롬프트 명령어를 막 연구해서 막 옆에 모아놨다가 여기다 붙여넣기 해가지고 보고서를 써야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아예 프롬프트가 떠요, 여기다가. 네. 프롬프트를 터치하고 그냥 주제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 거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요즘에 기업들의 강의 가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분석 시각화. 네.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데이터 분석을 또 MS365 코파일럿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쉬워요. 네. 네. 그냥 직관적이라 그러죠. 터치하면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뭐 어렵게 막 뭐 예전처럼 막 뭐 코드를 짜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자연어 대화하듯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막 프롬프트를 짜기 위해서 뭐 고민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거기에 그 프롬프트 명령어 예시가 나옵니다. 누르고 주제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마이크 쓰면서 하면요. 예를 들어 이제 사무실이 아니고 집에서 뭐 한다. 아니면 독립된 사무실이 한다 그러면 정말 여기다 마이크 키고 같이 얘기하면서 자 여기 있는 거 이메일 찾아가지고 답장 주고 그다음에 저 이 보고서 요약해주고 이렇게 말로 되는데 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MS365 코파일럿을 쓰면 아주 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쓰잖아요. 일정 관리에 뭐 따로 막 쓰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네, 그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 안에 있는 업무 일정 관리, 뭐 이메일 관리, 뭐 팀워크 관리, 뭐 할 일 목록 관리, 캘린더 관리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이 안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 MS365 코파일럿을 기업에서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 어떤 회계법인에서 거기 회계법인에 있는 직원들 몇백 명 대상으로 이 강좌를 8시간짜리를 해서 몇 번 해달라고 25명씩 하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서 직원들이 600명인데 그 직원들이 이걸 사용하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600명 안에서 같이, 같이 서로 팀워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팀워크. 네, 여기서 뭐 TFT를 짜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TFT를 짜고 뭐 스타디를 하고 뭐 뭐를 하고 제안서를 만들고 등등등등. 이 안에서 MS365 코파일을 쓰는 사람들 안에서 팀워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거 슬랙이나 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안에서 그런 게 한 번에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또 기관에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MS365 코파일럿 쓰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어쨌든 이제 같은 회사의 직원들이 600명이 한꺼번에 쓴다. 그래서 MS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별로 그 이게 개인 영업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B2C를 안 하는 겁니다. B2B만 하는 거예요. B2B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기업에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다 쓸래. 그러면 뭐 몇만 명이 쓰겠죠. 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게 가입해봤지만 뭐한 50만 원씩 뭐 1년에 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한 만 명만 넣어봐요. 만 명만. 얼마나 많아요. 네.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이제 1인당 뭐 50만 원씩 비용이 들어가지만 미국에서 써봤을 때 생산성
이 높아지는 결과는 30 몇 프로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50만 원을 1년에 투자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결과물,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늘도 제가 이제 그 한국교육개발원에 전국에서 70명이 모인 이제 한 주무관님들한테 이걸 했는데, 표 만드는 걸 눌러가지고 만드는 거 했더니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와, 이러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저런 거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요? 그랬더니 몇 시간 걸린대. 파워포인트 만드는데 몇 시간 걸리고요. 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린대요. 네. 그런데 순식간에 나오니까 입이 쩍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그래서 자기 비용을 들이고라서 집에서 아마 쓸 것 같아요. 네. 왜? 굳이 야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뭐 이메일을 답장을 자동으로 해주고 뭐 보고서를 또 금방 만들어주고 제안서를 막 만들어주면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자,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약간 뭐 단점도 있어요. 네. 단점 뭐냐면 첫 번째가 얘는 그 인터넷에 연결이 돼야지만 쓸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면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앞으로 큰 문제예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다 로봇들이 막 이렇게 막 할 거란 말이죠. 네. 커피숍에서도 로봇 바리스타가 있고, 그다음에 어디 가도 로봇이 막 그 마트에 가도 있고 등등 하는데, 만약에 전기가 나갔다. 그럼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단전이 됐다든지 인터넷이 안 됐다. 그러면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노래방 나오기 전에는 노래 가사를 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 못 외운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막 계속 뭐 그 MS365 코파일럿으로 인공지능과 같이 막 문서 작성을 하다가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됐어.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 봐 이제 그게 문제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창의성이 부족해진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요. 얘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 코파일럿 하다 부조동사 네,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계속 물어보게 되면 우리들의 창의성이 좀 부족해지지 않을까라고 염려도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업에서 가장 이제 고심을 하는 게 데이터 보안 문제예요. 데이터 보안 문제. 네. 그래서 이제 뭐그 MS 코파일럿도 기업에 따로 사스 방식으로 네. 그쪽에서만 딱 쓸 수 있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기업에서 이걸 한번 도입해 보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개인정보를 학습하는 거 아니야?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민간 정보, 우리 기업의 비밀을 가져가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의심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하면은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가 유출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주저주저 하는데 따로 만들 수는 없고. 근데 뭐 LG나 뭐 이런 데 삼성이나 뭐 SK나 이런 데는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막 개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비용 부담은 되지만 비용 예를 들어 1년에 50만 원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일들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가 이제 생각을 안 하고 머릿속에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얘한테만 자꾸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편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계속. 얘가 학습한 우리가 그림 그려보면 알잖아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 그 데이터를 뭐 일본 걸 많이 학습하고 뭐 중국 걸 학습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동양인을 그려달라 그러면 중국이 나와. 그죠? 한국의 집을 그리려는데 중국풍, 일본풍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편향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한 거 수집 많이 하면 왜냐면 우리 인구로 볼 때 그렇잖아요. 우리 5천만 명이면 일본은 1억이에요. 중국은 뭐 몇 억이고 인도는 어디고. 네. 인구가 많은 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더 많이 아마 수집할 거란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런 제약 조건, 인터넷이 연결 안 되면 안 된다. 서버에 문제가 되면 완전히 직원들이 쉬어야 돼.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MS365 코파일럿을 우리 기업에서, 아니 우리 기관에서 뭐 일반 개인이 적용을 할 때 정말 좋은 도구지만 아까 같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좋은 게 이런 자동화된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한번 써보면 우리가 노래방 가서 이제 노래 부르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거란 얘기죠. 뭐 클릭만 하면 되니까 말만 하면 나오니까 그런 세상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무료 문서 작성을 하고 분석을 하고 등등을 하는데 정말 잘해요. 자, 잠시 후에 직접 MS365 코파일럿 비즈니스 버전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회의에 참석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녹음 파일을 받아서 뭐 다글로나 뭐 아니면 또 우리 뭐 클로바 뭐 노트에다가 인식을 시켜서 텍스트로 만들어서 등등등등등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MS에서는 그게 회의하면서 틀어놓으면 자동으로 이게 요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예요. 네,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 전처리를 해달라고 그러고 네, 통계 분석이나 패턴 인식을 해달라고 그러고 네, 시각화해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아마 이제 엑셀이 한글화 버전이 한국어 버전이 딱 되면은요. 그때는 차트를 만들거나 그래프 만드는데 너무 쉬울 거란 얘기죠. 근데 한국어로 나오기 때문에 기업에서 주로 뭐 이런 차트 그리거나 그래프 그리거나 이거 그리다가 하루 몇 시간이 걸려요. 저도 GS 홈쇼핑 근무할 때 맨날 야근하는 게 이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모시고 있는 높으신 분이 장표만 잘 만드는 거, 디자인 잘 만드는 거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맨날 차트 그리고 그래프 그리느라고 힘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MS365 코파일럿을 쓰시게 되면 어쨌든 여러 가지 문서 초안을 잘 만들어준다. 요약 잘해준다. 분석 잘해준다. 바로 예를 들어 이제 외국에 뭘 보낼 때 우리가 굳이 뭐 다른데 디베리나 어디 가서 번역해서 가져오지 않고 이 안에서 이메일을 쓰고 바로 외국어로 번역해서 보낼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제 뭐 신입 직원들이나 아니면 뭐 과장 대리급 직원들 거의 반복적 업무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맨날 뭐 기획서 쓰고 뭐 제안서 쓰고 보고서 쓰고 이게 업무예요. 그다음에 회의하고 이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반복된 업무들을 옆에 있는 코파일럿 부조종사가 도와주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조금 더 그분들은 더 창의적인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키워드 검색을 하고요. 또 MS 코파일럿이 문맥을 굉장히 또 이해를 잘 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디어를, 네.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너는 예를 들어 뭐 CEO야. 나는 마케팅 담당자야. 둘이 한번 토론해볼까? 그러면 여러 자료들을 내가 학습한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토론을 막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어떤 기업에 가서 그런 토론하는 걸 보여드렸더니요. 눈이 동그라지더라는 얘기죠. 검색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직접 제안을 해준 부조종사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정 관리, 뭐 할 일 목록 등등등등등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CEO 입장에서는 위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직원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좋아할 것 같아요. 위에 보면서 딱 이분 보면 알잖아. 여기 김대리 일정 보니까 맨날 노는 거네. 오늘 일정 하나도 없네. 옆에 있는 최 대리는 바쁘게 잘 있네. 할 일 목록 보니까 잘하고 있네라고 볼 수 있고요. 프로젝트가 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원이 600명이라도 위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누가 어떤 팀이 잘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네. 6월 25일까지 아시아 AI 오디세이 요 서티피케이트를 한번 여러분 획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직접 들어가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직접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MS365 코파일럿 비즈니스 버전이에요. 네. 가서 왼쪽 옆에서 쭉 보면은 이쁜 모양의 코파일럿 부조종사가 있어요. 부조종사. 얘를 누릅니다. 얘를 누르면 여기에 여러 가지들이 막 나와요. 네. 보시면 자 그래서 누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기에 막 프롬프트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눌러가지고 눌러가지고 저는 여기다가 ESG라고만 적었어요. ESG만. ESG라고만 적었는데 쭉 나옵니다. 이렇게. 네. 그거를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MS 36으로 갑니다. 네.
365로 가서 여기 왼쪽에 밑에 보시면 코파일럿을 눌러요. 네. 누르면 여기에 프롬프트가 나와요. 네. 프롬프트가 나와요. 네. 그럼 내가 오늘 브레인스토밍을 해볼 거야. 그럼 얘 누르시면 돼요. 누르면 됩니다. 누르고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 있잖아요. 이 자료를 눌러줘요. 그러면 들어가죠? 앞에다가 프롬프트가 들어가요. 다음의 내용을 기반으로 매력적인 강의 타이틀, 강의 타이틀 10개 제안해줘. 네. 다음의 내용을 기반으로, 네. 이미 얘가 이제 제 PT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네. 다음의 내용을 기반으로 매력적인 강의 타이틀 뭐 10개, 10개를 하면은 결정장애가 있으니까 3개만 할게요. 3개 제안해줘. 라고 하고 바로 비행기를 날리면요. 제가 여기 이제 내 그 원드라이브에 올라져 있는 자료를 찾아가지고요. 이렇게 쫙 강의 타이틀. 네. 우리 강사님들은 주로 이제 어디 강의 갈 때 강의 타이틀 잘 적어놔야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전략, ESG 실천의 모든 것, ESG 리더십의 기업 변화에 이르는 힘.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자료 또 올려가지고, 네, 네, 다른 자료 돌려가지고요. 다시 또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요거 누르고 또 그러면 이 내용을 더 추가해줘. 라고 이제 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플러그인이 있어요. 플러그인. 네. 플러그인 누르셔가지고 네. 플러그인 체크하셔서요.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MS 코파일럿 좋은 점 뭐냐면 바로 이거다. 여기에 이미 프롬프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누르고 뭐만 하면 바로 나온다. 그러면 아마 그 챗GPT보다 빨라질 거예요. 어떤 결과물로 나올 때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워포인트. 네,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이 왼쪽 밑에 쭉 가셔서 네, 점 3개 누르시면 여기에 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등등을 쓸 수 있게 나와요. 그럼 파워포인트 누르시고요. 네, 여기에 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가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파워포인트 눌러볼게요. 네. 얘는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코파일럿과 연결이 안 된 그냥 파워포인트가 뜬다는 얘기죠. 근데 코파일럿과 연결이 되면은요, 오른쪽에 위에 보면 여기에 코파일럿이라는 게 뜬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연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로그인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얘가 이제 로그아웃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쭉 가면은 이제 내게 로그인했나 보는 거죠. 기업용으로 로그인된 거는 이렇게 되게 길어요. 네. md코리아 골뱅이 cha678 온마이크로닷컴 이거라는 얘기죠. 네. 요거로 이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연결을 하고 가면 오른쪽에 뜬다는 얘기죠. 그리고 왼쪽에 가보시면 이제 정말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가보면 스킹은 뭔지 궁금하고요. 팀즈도 있고, 뭐 쉐어포인트도 있고, 파워 오토메이트도 있고, 인게이지도 있고, 네, 네, 등등등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 코파일럿 스타디 네, 화요일 날 밤 10시에 모여서 하는 3개월간 하는 그 코파일럿 스타디에는 이걸 하나하나 전부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네.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니까 배워볼 겁니다.